이 정도까지 옛날 사람이었나 싶었는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당시 샤넬이 보여준 패션이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체형에 따라서 무릎 정도까지도 올 수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샤넬 라인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장롱에 가지고 있던 기존 쭈핏의 3벌을 꺼내왔고요. 2개는 제가 이미 하고 있어요. 브로치는 하나만 달면 뭔가 좀 동떨어지고 촌스러운 느낌이어서 이렇게 사선으로, 이 룩에서는 모자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스타일은 완전히 트위드 자켓의 정석 코디입니다. 교과서 코디이고요. 얘는 페인팅을 해놨어요. 금실이 없었는가 봐요. 금실이 없었는지. 샤넬의 이 롱 넥클리스 진주 목걸이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시대에 맞춰서 트렌디하게 출시되고 있는데요. 유심히 소재를 살펴보면 메탈, 글라스펄, 스트라스, 크리스탈입니다. 근데 샤넬이 착용했던 이 진주 목걸이는 최고급 천연 진주가 아니라 인간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인조 진주. 지금은 고급 여성복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재인데, 안녕하세요. 스타일 연구소 패션 유튜버 전수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샤넬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특히나 여자들한테는 로망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브랜드보다 고급스럽고 우아한 럭셔리한 명품계의 대명사로 통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샤넬을 완전히 분석해서 인간 샤넬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샤넬이 추구했던 이 패션 아이템 몇 가지를 기억한다면 누구나 럭셔리하고 우아한 스타일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 샤넬로 거듭나기 이전에 먼저 인간으로서의, 한 사람으로서의 코코 샤넬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품 브랜드 이전에 이 샤넬이라는 사람을 이해해야 정말 샤넬이 추구했던 패션 아이템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샤넬은 먼저 프랑스 국적의 사람이고 장돌뱅의 딸로,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시장 상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시장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잡상인 정도로 가난했을 뿐더러 12살의 엄마를 잃고 수녀원으로 버려졌어요. 그리고 18살 때 수녀원에서 나와서 바느질을 배우고 밤에는 카페, 카바레라고도 이야기가 되는데요. 여기서 노래를 부르면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자기가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소녀 가장이었던 거죠. 이 과정에서 영국인 사업가 카펠이라는 사람을 만나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샤넬이 남자를 좀 잘 만난 것 같아. 근데 샤넬이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어요. 카펠이 일찍 죽었는데 이후에도 샤넬은 남자를 만나고 연애도 하고 그 과정에서 영감도 얻으면서 계속 성장해 나갑니다. 파마파탈이라고 하면은 세계 스타 마릴린 먼로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먼로뿐 아니라 샤넬도 그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었던 마성의 여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샤넬이 남자를 잘 만나서 팔자를 핀 것이냐? 일정 부분은 샤넬을 사랑했던 남자들의 지원이 있었고 안정적인 토대가 마련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샤넬이 명품 브랜드로서 프랑스의 혁명적인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차지한 데는 특별한 뭔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뭔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뭔가가 우리를 인간 샤넬로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모자입니다. 샤넬이 1910년 처음으로 패션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하면서 론칭한 브랜드가 바로 모자인데요. 지금이야 모자는 추울 때 쓰거나 뜨거울 때 햇빛을 가리거나 아니면 포인트를 주는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이 되지만 과거에는 부와 권위를 상징하는 과시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영국 황실 패션에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샤넬이 남겨져 있는 사진을 봐도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걸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페도라, 클로슈, 베레모와 같이 다소 남성적인, 좀 중성적인 모자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코 샤넬 본인의 개인적인 성격, 그리고 본인의 패션 철학이 담겨있는 패션 아이템으로 볼 수 있는데요. 명품 샤넬 브랜드는 굉장히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주잖아요. 근데 사실상 코코 샤넬이 추구했던 건 이런 여자한 여성스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기능적인 남성복을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샤넬, 코코 샤넬의 성격이 여성스럽다기보다는 오히려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남성적인 성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샤넬의 성격이 반영된 첫 번째 패션 아이템이 바로 모자인 거죠. 이 모자가 어때서 예쁘기만 한데? 지금이야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지만 당시 샤넬이 젊은 시절을 보냈던 시기의 주류 패션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샤넬이 10대, 20대를 보내던 189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는 벨 아포크 시대라고 해가지고 머리에 깃털을 꽂고 코르셋으로 허리를 꽉 조이고 손에 부채를 들고 치렁치렁한 드레스를 입던 시기의 사람입니다. 이거는 다른 이야기지만 동시대 사람인 엘리자베스 폰 비틀스 바흐가 이 코르셋 때문에 죽게 돼요. 무정부주의자에 의해 칼에 찔렸는데 당시 코르셋이 너무 꽉 조이고 있어서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후에 나중에 알게 되면서 내가 칼에 찔렸구나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아름답다고 기록된 샤넬과 동시대급 사람인 당대 유럽 최고 미녀 CC 황후의 모습은 이제는 우리가 유럽 여행 갈 때 기념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분뿐 아니라 이 코르셋 때문에 호흡곤란이 와서 당시에 많은 여자들이 기절을 하거나 죽었다고 해요. 당시는 기능적인 활동성보다는 화려함을 추구했던 시기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샤넬이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때가 이런 시대였다는 거고, 때문에 샤넬이 보여주는 패션들이 굉장히 파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샤넬이 이 정도까지 옛날 사람이었나 싶었는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당시 샤넬이 보여준 패션이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굉장히 현대적인 스타일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닐까? 이어서 두 번째는 샤넬 라인입니다. 샤넬 라인은 무릎 아래로 5cm에서 10cm가량 내려오는 스커트를 칭하는 패션 용어인데요. 이 용어는 1926년 샤넬이 발표한 블랙 미니 드레스에서 기원이 됐어요. 허리선을 없애고 스트레이트로 떨어지는 실루엣에 활동하기 편안하게 제작된 원피스인데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짧은 기장이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샤넬이 자신이 만든 디자인을 복제해도 괜찮다고 허용을 하면서 여기저기 따라 만들고 이게 파리의 유니폼이라고 불릴 정도로 크게 히트를 칩니다. 지금도 샤넬 라인은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기장으로 프로페셔널한 오피스룩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고, 또 여성분들이 예의를 갖춰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이런 스타일을 많이 입어요. 체형에 따라서 무릎 정도까지도 올 수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샤넬 라인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샤넬이 1880년대 후반 출생으로 벨 아포크 시대부터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산업화까지 격정적인 변화의 시기를 거쳐간 인물인데요. 이 변화의 중심에서 여성을 위한 활동적이고 기능적인 옷들을 제작하면서 패션업의 한 획을 그어온 거죠. 샤넬 패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세 번째는 바로 진주 목걸이입니다. 이 진주 목걸이는 살아생전 샤넬이 즐겨 착용했던 시그니처 패션 아이템이기도 하고, 또 지금도 럭셔리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넥클리스인데요. 길게 떨어지면서 겹겹이 레이어드되는 굉장히 화려한 진주 목걸이입니다. 근데 샤넬이 착용했던 이 진주 목걸이는 최고급 천연 진주가 아니라 인간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인조 진주, 모조 진주 목걸이였다고 하는데요. 이 모조 진주 목걸이를 당당하게 차고 다니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샤넬이 남긴 많은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는 주얼리가 진짜 다이아, 루비, 값비싼 보석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너무 비쌌을 뿐더러 구하기도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반짝이는 주얼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인조로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샤넬이 만든 이 모조 진주 목걸이를 시작으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일반 사람들을 위한 패션 주얼리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완전히 상류층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주얼리를 착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샤넬의 이 롱 넥클리스 진주 목걸이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시대에 맞춰서 트렌디하게 출시되고 있는데요. 유심히 소재를 살펴보면 메탈, 글라스펄, 스트라스, 크리스탈입니다. 스트라스는 인조 보석과 같은 말입니다. 이 크리스탈에 펄을 입혀 만든 인조 진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골드나 실버, 블랙이나 화이트로 좀 감각적으로 컬러를 추가해서 디자인되어 있어요. 이거는 샤넬이 추구했던 패션 철학을 계승해서 지금도 이렇게 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가격만큼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멀어지지 않았나. 인간 샤넬 룩을 위한 네 번째는 트위드 셋업 스타일링입니다. 샤넬 룩에서 이 트위드는 빠질 수 없는 단굴 소재입니다.
지금도 샤넬 패션쇼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메인 소재이기도 하죠. 샤넬이 2차 세계대전으로 15년 동안 의상실 문을 닫게 되는데 1954년 샤넬 나이 71살의 나이로 이 트위드와 함께 복귀를 했습니다. 지금은 고급 여성복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재인데 당시의 트위드는 굉장히 새로운 소재였다고 해요. 위아래 상하이 셋업 스타일링의 투피스인데요. 상의는 허리선이 여유롭게 떨어지는 단추 여밈 스타일이고 하의는 무릎 아래 5cm 정도, 샤넬 라인을 따르고 있는 심플하고 단정한 스커트입니다. 지금도 세계 패션쇼에서 선보이는 샤넬 룩을 보면 이 트위드 소재가 빠지지 않는데요. 어쩌면 샤넬 인생 후반기 마지막에서 혼연의 정신이 깃든 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이 트위드 소재가 사모님 룩, 럭셔리 룩으로도 보이는 고급 소재입니다. 실제로 원단 자체 가격이 좀 더 비싸요. 우리 여자들에게 있어서 이 트위드 룩은 중요한 날에, 특히나 결혼식 날에 하객 룩으로 입기에 매우 적합한 소재인데요. 밝고 화사해 보이면서 단정해 보이는,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을 주는 스타일입니다. 샤넬하면 샤넬백을 빼먹을 순 없겠죠? 1955년 2월 샤넬이 클러치백에 체인끈을 달아서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는 숄더백을 발표합니다. 당시에는 최초였다고 해요. 그동안의 여자들의 백이 클러치 형태로 손에 들고 다니거나 옆구리에 끼거나 하는 형태였다면 어깨 끈을 매달아서 이 체인줄을 매달아서 양손이 자유롭게 한 거죠. 저도 이 체인이 반짝반짝 예뻐가지고 이 체인 스트랩 백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런 아름다움보다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제작이 된 거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샤넬의 시그니처 백 2.55 백입니다. 앞에 네모난 마드모아젤 락이라는 잠금 장치가 있고 금속 제인 숄더백이에요. 이후 라커펠트에 의해 클래식 플랫백과 보이 샤넬 백이 출시되는데요. 클래식 플랫백은 샤넬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라인입니다. 더블 CC로 교차된 잠금 장치와 가죽과 체인으로 함께 꼬아진 스트랩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소재는 캐비어, 램스킨, 페이던트 세 가지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보이 샤넬백은 라커펠트에 의해 새롭게 디자인된 백인데요. 이 보이가 샤넬의 첫사랑이자 샤넬을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일을 시작하게 도와준 카펠의 애칭 보이에서 따왔다고 해요. 캐주얼하면서도 동시에 앤틱한 느낌의 백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발입니다. 샤넬이 활동하기 편하도록 굽이 낮고 발볼이 넓은 신발을 출시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베이지색 컬러에 앞코에는 까만 가죽을 덧댄 투톤 슈즈예요. 이 까만 앞코에 어디라도 혼자 갈 수 있다는 자존심의 의미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가죽을 덧댄 것이기 때문에 견고하기도 합니다. 샤넬이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파괴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성격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샤넬이 수도원 출신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희망심이 깊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단정하고 정갈해 보이는 블랙과 화이트 컬러에 집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샤넬에서 많이 보이는 시그니처 컬러이기도 하죠. 대표 색깔인데요. 여기서 의상에서 많이 보여지는 색깔인 베이지 컬러까지 추가하면 블랙, 화이트, 베이지 이렇게 세 가지의 컬러가 되는데요. 여섯 번째가 바로 이 색깔이에요. 지금까지 인간 샤넬 패션 스타일링을 위해 진짜 인간으로서의 코코 샤넬과 샤넬이 추구했던 패션 아이템 6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현대판 인간 샤넬, 이 시대의 인간 샤넬이 보여주고 있는 아이템을 한 가지 더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샤넬로 불리는 제니와 아시아 최초로 샤넬의 뮤즈가 됐었던 GD의 패션 스타일링을 바로 볼게요. 먼저 제니는 클래식한 샤넬 룩과 캐주얼한 샤넬 룩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룩은 트위드 소재의 셋업 스타일입니다. 주로 화이트와 블랙 컬러를 많이 입고 여기서 조금 더 감각적이게는 파스텔 계열의 옷을 입는데요. 샤넬 룩의 기본에 충실한 정석 코디라고 볼 수 있겠죠. 제니의 사복 패션에서는 좀 더 캐주얼한 샤넬 룩을 볼 수 있는데요. 제니 패션 스타일링 특징 중에 하나가 색깔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개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흰색과 검정색인 무채색을 제외하고 옷, 신발, 모자, 액세서리까지 포함해서 1개, 많게는 2개의 색깔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컬러를 사용하는 코디죠.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있고 균형 있게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밸런스가 맞아서 안정감을 줄 때 사람들은 예쁘다고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제니가 예쁘기도 하지만
다소 노출이 있는 과감한 의상에서도 이 컬러 매치에서 주는 균형 있는 스타일링으로 노출 대비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단정한 느낌의 룩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사복 패션에서 보여주는 제니 샤넬 룩에서는 이 샤넬의 CC 로고가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뭐 모자라든지 뭐 액세서리라든지 뭐 가방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 로고가 정확하게 보이는데요. 이 제니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코디법으로 샤넬 룩을 완성한다면 이 사복 패션에서는 이 로고로 빡. 다음으로 GD의 샤넬 룩입니다. 트위드 소재를 바로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 GD의 샤넬 룩은 보여질 때마다 굉장히 화제가 되잖아요. 샤넬백을 이렇게 들다니, 샤넬 옷을 이렇게 입다니, 아무튼 굉장히 쇼킹하고 파격적인 스타일링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이번 공항 패션에서 보여줬던 GD 패션은 엄마의 샤넬백을 빌려와서 맨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GD가 보여주는 샤넬 패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괴하고 심오한 좀 난해한 패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이게 어쩌면 샤넬의 이 정신을 계승한 패션 스타일링일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샤넬이 사라진 전에 보여줬던 그 패션 룩이 당시에는 굉장히 낯설고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스타일이었거든요. 샤넬의 그 스타일이 인정받기까지는 꽤 시간이 많이 걸렸죠. 이런 관점에서 GD가 보여주는 패션은 어쩌면 그 샤넬이 추구했던 패션 철학, 이 정신을 계승한 도전적이고 감각적인 파격적인 스타일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니의 샤넬룩과 공통적으로 겹쳐지는 특징은 GD도 로고를 입는다는 거. 이렇게 한 가지를 더해서 총 7가지 인간 샤넬룩을 위한 패션 아이템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준비한 아이템을 가지고 인간 샤넬룩 패션 스타일링을 한번 해볼게요. 인간 샤넬룩을 위해서 준비한 투피스입니다. 장롱에 가지고 있던 기존 투피스 3벌을 꺼내왔고요. 2개는 제가 이미 하고 있어요. 하나는 레이어드 진줄 목걸이, 그리고 하나는 로고입니다. 저는 로고를 지금 브로치로 입었어요. 가장 손쉽게 브로치로 지금 표현을 했고 아직 1개가 더 남아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브로치입니다. 얘는 사실은 가품이에요. 샤넬의 정신을 계승해서 모조여도 나를 빛내줄 수 있는 가품입니다. 샤넬이 이런 걸 원한 건 아니었겠지만 네, 아무튼 가볍게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이미 2가지 아이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캐주얼한 샤넬 룩부터 샤넬 룩의 정석 코디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진주 레이어드 목걸이는요. 이렇게 차야 예쁩니다. 옷 밖에 꺼내서 입는다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살 안쪽으로 굉장히 여러 줄이 겹쳐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파묻혀져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 단추를 굉장히 많이 풀렸는데 좀 많이 풀렸어요. 근데 이 레이어드 진주 목걸이를 함으로써 노출이 상대적으로 좀 보완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옷 안쪽으로 파묻히게 얘를 살짝 몇 개는 이렇게 파묻히게 입어줘야 돼요. 살 안쪽으로. 브로치는 하나만 달면 뭔가 좀 동떨어지고 촌스러운 느낌이어서 이렇게 사선으로 약간 비대칭으로 이렇게 여러 개를 달아줬습니다. 하나를 더 달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이건 오바스러운 것 같아. 뭐야 이게 더 예쁘잖아. 얘를 할 걸 그랬네 처음부터. 이렇게 좀 사이즈가 다른 브로치를 여러 개 달아도 예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뭐야? 이게 더 예쁘네. 포인트는 진주 목걸이로 줄 거예요. 얘는 잠금 방식이 약간 좀 독특해요. 이렇게 스틱 형태가 있고 얘를 고리 끼우는 거거든요. 얘를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가 끼워가지고 차는 방식입니다. 대충. 인터넷으로 되게 저렴하게 샀는데 색깔이 생각보다 약간 아이보리 진주여가지고 예쁜 것 같아요.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지금 목걸이입니다. 앞으로 날이 좀 풀리면 봄에 굉장히 많이 착용하고 돌아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예쁘죠? 얘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투피스인데요. 완전히 화이트 색상이라기보다는 약간 아이보리빛의 투피스입니다. 봄에 입을 수 있도록 나온 원단이고요. 약간 거친 소재의 투피스입니다. 좀 빳빳해요. 이 룩은 가장 어떻게 보면 샤넬스러운 룩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투피스입니다. 신발은 투톤 슈즈를 신을 거고요. 약간 샤넬스러운, 가장 샤넬스러운 신발을 신을 거예요. 앞코가 블랙이고 좀 발볼이 조금 넓게 나온 이 투톤 슈즈를 신을 거예요. 이 룩에서는 모자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겨울용으로 좀 따뜻하게 나온 블랙 트위드입니다. 근데 얘가 자세히 보면요. 이게 트위드 실이 아니고 페인팅으로 되어 있어요. 와, 이거 조금 인터넷으로 샀고 해외 직배송 제품인데 이게 상세 컷이 없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보통 트위드는 두세 가지의 실을 짜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페인팅을 해놨어요. 금실이 없었는가 봐요. 금실이 없었는지 아무튼 얘가 좀 옷감 자체는 좀 두툼하니 괜찮은데 얘가 조금 굉장히 불성사납습니다. 트위드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 이렇게 페인팅으로 만들어 놓은 옷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파이핑 처리한 얘가 좀 아까울 지경이에요. 가장자리가 아까운 옷입니다. 오늘 룩을 위해서 다시금 장롱에서 꺼내온 옷입니다. 포인트, 액세서리는 동일하게 진주로 줄 거고요. 신발은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블랙 스틸레토 힐을 준비했습니다. 스커트는 모두 샤넬 라인 기장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스타일은 완전히 트위드 자켓의 정석 코디입니다. 교과서 코디이고요. 실패 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청바지,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하이웨스트 청바지를 준비했고요. 트위드 자체가 좀 은은한 색깔이기 때문에 연청바지를 준비했습니다. 조금 짙은 검정색이라든지 좀 짙은 컬러 배색이라면 진청바지나 중청바지를 선택하면 돼요. 신발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파스텔 계열의 색감이기 때문에 밝은 그레이 컬러의 스틸레토 힐을 준비했어요. 조금 더 밝게 보이고 싶다라고 할 때는 핑크색 구두를 신어볼 수도 있겠죠? 포인트도 되고 상의와 깔맞춤도 됩니다.
이후에 좀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산 트위드 자켓입니다. 얘는 제가 직접 매장에서 보고 산 트위드예요. 근데 한번 실패하고 나서 트위드는 직접 보고 사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직접 이 컬러 배색을 보고 산 트위드입니다. 퀄리티가 확실히 좋아요. 이런 트위드와 같은 이런 특수한 소재는 가급적 이 정도까지의 디테일한 사진이 없으면은 직접 보고 사야 후회를 안 합니다. 굉장히 컬러 배색이 고급스럽게 좀 경쾌한 느낌으로 빨간색이랑 네이비가 겹쳐져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기타 조금 더 노란색, 주황색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되게 감각적으로 입을 수 있는 G컷 트위드 자켓이에요. 제가 이맘때쯤 되게 잘 입고 다니는 트위드입니다. 트위드 소재 자체가 좀 뻣뻣한 감이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얇은 이런 레이스라든지 쉬폰 원단이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멀리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너로 멀리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그냥 이런 레이스 블라우스 아니면 쉬폰 블라우스 입으면요 되게 상대적으로 잘 어울립니다. 컬러 배색은 기본적으로 블랙 화이트 또는 이런 그 트위드 소재에 있는 이 컬러 있잖아요. 뭐 네이비, 레드, 화이트가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 맞춰 입으면 잘 어울려요. 겉감 옷에 맞추면 상대적으로 되게 잘 어울립니다. 스커트는 쉬폰 그리고 얘는 지금 망사, 쉬폰하고 망사 두 개의 원단이 사용된 캉캉 스타일의 캉캉 디자인의 롱 스커트입니다. 이너로는 이렇게 블랙, 올 블랙을 선택했어요. 신발은 레더 하이탑 부츠를 신어볼 거예요. 롱기장의 스커트를 입을 때 이런 하이탑 슈즈가 생각보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게 좀 트렌드이기도 하고 요즘에 이 하이탑이, 그래서 신발은 이 하이탑 부츠를 신어보겠습니다. 더 힙한 스타일을 위해서 섹시한 아이템을 가지고 와봤어요. 얘는 레이스 벨벳 미니 원피스예요. 밑단에도 이렇게 레이스 패턴이 되어 있고요. 얘는 제가 이런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는데 지금 자체 제작 상품이 아니지, 내가 만들었으니까. 얘는 지금 자체 제작 원피스예요. 제가 만든 거고, 얘는 그리고 레이스업 부츠입니다. 여기다가 검정색 스타킹까지 해가지고 한번 입어볼 거예요. 다음은 니트실이 사용된 트위드 코트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약간 표면에 털들이 나 있어요. 약간 따뜻한 트위드 코트고 가디건 스타일의 코트입니다. 단추가 없이 그냥 이렇게 입는 스타일이고요. 프린징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여기 앞에, 그리고 앞주머니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앞주머니 있는 자리에도 이렇게 포인트로 프린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의 색감이거든요. 근데 화면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안 예뻐 보이네요. 이게 지금 좀 한계인 것 같아요. 화이트 밸런스를 오토로 맞춰놨는데도 지금 이렇게 조금 옷 자체의 색감이 조금은 더 차가워 보이는 느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의 색감이라는 거. 니트실 그리고 반짝이실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섞인 트위드예요. 근데 느낌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니트실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트위드 자체가 좀 뻣뻣한 느낌이 있는데 얘는 좀 부드러운 촉감의 코트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코트예요. 코트 아래 밑단에도 이렇게 프린징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입었을 때 굉장히 여성스럽고 옆솔기가 트여져 있기 때문에 옆트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동성도 편합니다. 자, 안감.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왔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빨간 색감이 도는 트위드인데요. 제가 한번 꽂히면 그 꽂힌 스타일대로 옷을 여러 벌을 사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제가 좀 빨간색에 꽂혔었나 봐요. 총 7가지 인간 샤넬룩을 위한 패션 아이템을 살펴보고 스타일링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피드백 또는 아무 의견도 괜찮아요.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일일이 다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어요. 자주 보이는 구독자분들도 이제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친해져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보다 앞으로 보여줄 모습이 더 많은 패션 유튜버 스타일 연구소 전수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